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 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메가더에게 전해달라.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증언으로 일본군의 잔혹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죠. 결국 A급 용의자였던 마치 이완에는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으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46년 5월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 재판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는 일본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채 아시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히틀러로 비유하며 아시아의 히틀러, 전쟁 독재자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ただいま戦線の武装直が間髪られました。米国の流体東亜の荒廃、まさにこの一戦にあり、一億国民が一切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 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리플 A 전범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저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은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총리도 했었고 네. 그 여러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이제 애국심이 강한 그래도 천황에 엄청나게 맹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강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 있죠. 크리스 씨, 미국에서도 도조 히데키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요? 일단 미국 역사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인물이고 독재자, 전쟁에 미쳤다 이런 이미지 강하고 그 태평양 전쟁을 도조의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이미지 강하고요. 그럼 교수님,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면 도조 히데키는 A급 전범 중에서도 약간 트리플 A급 전범 느낌이 나는데 그럼 일본 내에서도 이 도조 히데키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조 히데키에 관한 관심은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일본 통치가 보도되고 나서부터 그의 집에 일본인들의 투서가 쌓였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의 투서였을까요? 설마 힘내세요가 의외로 힘내세요. 네. 제가 대신 재판을 받겠습니다. 응원의 글이 투서 내용 대부분은 활복해서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예요. 빨리 자결하라. 일본의 명예를 지켜라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그가 이런 투서를 받게 된 건 육군 대신이었던 시절에 그가 군인들에게 내린 명령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강하다. 항상 고향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더더욱 분발하여 기대에 답할 것이며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는 짓은 하지 말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메랑 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네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의 무수한 젊은 군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패전과 동시에 자결을 선택했는데요. 이를 겪었던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자 이젠 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가 그 책임을 질 차례다
라고 하면서 자결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던 거죠. 저 문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투수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그는 이런 투서를 받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합군의 재판을 받을 것이냐를 두고 갈등하던 그는 결국에 몰래 유서를 쓰고 이웃집의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의사요? 네. 아, 뭐 안락사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네. 건가? 여기서 한번 정식으로 이게 문제를 퀴즈예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근데 느낌이 또 안 좋은데. 도조 히데키가 의사에게 심장 위치를 물어본 후 그가 자주 반복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특이한 문제인데? 심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자주 반복했던 네. 행동? 뭐지? 심장. 좀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정답. 네, 혜선 씨. 그 심장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가지고 제세동기? 계속 뭔가 발작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않을까?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뭘까? 정답. 심장의 위치를 알아본 후 심장에 칼이 안 들어가는 위치를 체크했다.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서 찔러도 안 죽는 쪽을 계산하려고 알아냈다. 네. 오답입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대체 뭐죠? 도구가 있었어요. 붓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만. 붓이요? 예. 오케이, 정답. 예. 붓으로 찌를 위치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칼로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숨이 붙어 있으면 숨이 붙어 있으면 고통만 내잖아요. 정답. 와! 이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 그럼요. 아니 진짜 대단한 여기서 진짜 사람 만들어놨어 이 형. 왼쪽. 예. 무슨 소리야? 와 진짜 이 형 다 맞추네. 아니, 무슨 사람을 만듭니까? 황당해도 도조 히데키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왼쪽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심장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조 히데키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메가더가 도쿄 재판을 앞두고 전범들의 체포령을 내리게 되죠. 체포령이 떨어지자 미군들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자 그는 창문을 열고 미군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미군이 보여준 영장을 확인한 도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들어서 늘 확인했던 심장의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총성이 들리자 미군은 현관문을 부수고 도조 히데키가 있던 응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진은 미군과 함께 도조의 집으로 갔던 기자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도조 히데키는 응급처치를 받던 중 무언가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가 한 말이 한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 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메가더에게 전해달라. 명 기네. 잘못 썼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그 나오네. 의사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나 보다.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 재판 위치를 받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지도 않아? 그는 청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미리 연습했던 대로 오발을 막기 위해 자기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발사 순간 총이 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에서 비껴나고 말았다고 해요. 총도 못 쏘는 양반이. 이후 도조 히데키는 미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자살 소동 이후 건강을 회복한 도조 히데키는 약 한 달이 지나서 A급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서게 됩니다.
회복도 빠를 정도면 되게 그냥 경상 아니야? 한 달 만에 회복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토조 히데키가 일본 병사들에게 이제 포로로 치역을 당할 바 당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살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국민들은 또 이제 적을 죽이지 못할 망정 본인도 죽이지 못하냐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